안녕, 야오예요. 독일에서 석사학위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독일의 석사가 우리나라 석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석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장 처음 먼저 짚고 들어가야 될 것. 미국과 한국은 언더그레듀에이트, 그러니까 학부가 있고, 그리고 대학원이 있어요.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성격을 띱니다. 근데 독일은요, 옛날에는 마기스터와 디플롬이 있었고요. 마기스터와 디플롬은 5년을 학교를 다닙니다. 이걸 하고 나면 일종의 석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기스터가 나오냐, 그다음에 디플롬이 나오냐는 이제 배출러 오브 아트, 마기스터 이거 맞냐? 배출러 오브 아트랑 배출러 오브 사이언스 이거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마기스터나 디플롬이 나오게 됩니다. 3년을 듣고요, 수업을. 그다음에 여기에 시험을 한번 쳐요. 통과를 하면은 이제 이 2년을 맞아 듣고요. 그다음에 또 시험을 쳐서 졸업을 합니다. 이런 제도였어요. 근데 이게 2011년인가? 얼마 안 됐어요. 개정이 돼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이제 이걸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만 이제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정이 돼서 학부가 3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석사가 2년이 되고, 그 다음에 박사가 이렇게 위에 있게 됩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계약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석사가 학부로 떨어져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석사와 학부가 굉장히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석사와 학부가 매우 매우 비슷하고 박사가 굉장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학부에서 저는 연구 경력도 하나도 없고 뭐 논문 낸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독일에 석사를 가도 고생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석사도 학부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석사에 가도 여러분이 학부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것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한국은 입학하면 지도 교수님이 있죠. 독일은 입학하면 지도 교수님이 없어요. 한국은 입학하면은 굉장히 학점을 적게 듣죠. 고학점 정도 듣습니다. 독일은 저희 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희 학교는 32TCS를 들어요.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게 2분의 1 하는 학교도 있고, 교환학생 학점 인정 같은 경우에 3분의 2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32TCS면은 학부생도 똑같이 들어요. 학부생도 한 학기에 32TCS를 듣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 32TCS 안에는 수업이 들어가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융합학문이고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기초 과정이 되는 수업들을 많이 듣고, 이제 22학점까지는 이거는 학점 최종 인정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하지만 맨 마지막에 학점을 계산할 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인데, 다른 그 동일 전공에서 올라간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구학점을 들으면 이게 거의 다 세미나 형식으로 완전 빡세게 들어가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한국은 약간 좀 지도 교수님의 시다바리 느낌이 강하죠. 지도 교수님이 시키는 거를 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학부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누가 뭔가를 해라라고 하는 게 없고요. 그냥 자기가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뭐 교수님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를 찾아서 거기에서 일할 수도 있고, 희비라고 하거든요. 그 조교, 연구 조교라고 해야 되나? 희비로 일할 수도 있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하면 하는 거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쓸 때가 되면은 뭐 교수님한테 컨택을 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조건 그 나를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무조건 교수님이 아니어도 되고 학교 외부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를 매기는 사람은 교수여야 되나? 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쨌든 꼭 뭐 지도 교수님 아래에서 논문을 써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다른 과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독일의 석사는 학사랑 정말 비슷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약간 현타를 맞았던 것도 학부를 4년 다니면서 그 발표하고 그 직거리를 다 했는데 여기서 또 해야 된다는 게 약간 좀 현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독일의 학사는 미국이나 한국처럼 대학원생이라는 기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더 공부를 좀 더 한다. 공부의 연장선이다. 이런 느낌이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석사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은 아마 학위가 있을 거예요. 아마 4년제 학위가 있으시겠죠. 4년제 학위로 독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4년제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요. 독일의 모든 대학의 학부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전공 상관없이요. 근데 만약에 내가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안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내가 수능을 뭘 받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무슨 과정을 들었고 뭐 내가 만약에 대학을 한 1, 2년 다녔다 그러면은 무슨 전공에서 몇 학점을 들었고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4년제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전공의 학부에 일단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학부에서 전공한 것과 동일 전공에 석사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학부에서 수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도고동문과 석사를 하고 싶어요. 안 돼요. 물론 아주 드물게 그 어드미션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 비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고 들었어요. 인터넷 찾아볼 때. 근데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학교 측에서 깔 가능성이 많고요. 운 좋게 학교 측에서 받아준다고 해도 비자를 받을 때 뭐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학교 측과 그 동네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일 전공의 석사를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뭐 융합학문이라든지 제가 하는 것처럼 특이한 케이스들은 그 학교 어드미션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떤 전공을 한 사람들이 이 석사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적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충족이 되면은 별 문제 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지과학은 심리학, 철학, 언어학, 생물학, 수학, 컴퓨터공학, 그다음에 뭐 뉴로사이언스, 뭐 의대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대학이라 가지고 근데 뭐 68혁명 이후에 세워진 독일 대학들이 융합학문 쪽이 좀 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70년대에 세워진 학교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초학문보다 융합학문이 좀 강한 편이에요. 시스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든 자연과학 계통의 전공을 한 사람들과 경제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공한 사람들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 친구가 거기 나왔는데 시스템 비센셔프트 시스템 사이언스 공부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석사를 들어갈 때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학사를 졸업하고 석사를 지원하려고 할 때 내가 학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독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석사를 지원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원래는 원서 접수하고 이러는 것까지 한 파트로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찾고 내가 원하는 대학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어떻게 찾는지도 잠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영상에는 파트 2가 있을 예정이에요. 파트 2에서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독일 유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그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 주에 안 올라올지도 몰라요. 한 주 건너서 올라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거나 다음 편은 독일 유학,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